매일 새벽 3시 저는 천장에 비친 달빛을 바라봅니다. 25년간 중소물류회사의 자랑이었던 제가 이제는 아내의 날카로운 한숨 소리를 피해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 없는 새벽 산책길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해서 내가 한 평생 쌓아온 게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65에 시작한 나의 새로운 도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의 박상철입니다. 방금 시계를 봤습니다. 또 새벽 3시군요. 매일 이 시간이면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천장에 비친 달빛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23년간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써내려간 재고관리 일지가 보입니다. 까만 볼펜으로 빼곡히 채워진 숫자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기록들이 이제는 낡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중소물류회사의 창고관리 팀장이었던 저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박 팀장 있는 한 재고 걱정은 없다. 걸어 다니는 재고관리 시스템이야. 직원들의 그런 말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로 전환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의 경험을 어떤 기계가 대신하겠어. 처음엔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바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에서 제 수기장부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팀장님, 희망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금세 적응해 갔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25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한 채 먼지 쌓인 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아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들의 취업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내였습니다. 당신 매일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냥 놀 나이가 아니잖아요. 평생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마다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한숨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식탁에 놓인 반찬들은 하루하루 줄어만 갑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흔들립니다. 곧 새벽 4시 저는 또다시 집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를 피해 목적지 없는 새벽 산책을 떠나려 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하지만 이 추위가 오히려 좋습니다. 집 안의 무거운 공기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향할지 정하지 않은 채 걷다 보니 종로 쪽으로 발길이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간간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포장마차들이 보입니다. 문득 술 한 잔이 당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갑 속만 원짜리 한 장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걸로 또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 앉아요. 포장마차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왠지 모를 친근감에 발걸음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그러는데 한 잔 하겠소.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세 잔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놓으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 테니 걱정 말고 앉아요.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더만.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 지갑 사정을요.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30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오. 그런데 어느 날 로봇이 들어온다고 하더군. 처음엔 로봇이 어떻게 사람 손매를 따라오나 했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탑골공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지. 집사람한테는 친구들 만난다고 하고 나와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이야기, 희망퇴직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들리는 아내의 한숨 소리까지. 여기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거 알아요? 불현듯 할아버지가 던진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료급식소라니. 제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싹수가 있었던가요? 자존심 상하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해서 내가 한평생 쌓아온 게 무너지는 건 아니야. 거기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이 왜 이리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주병이 비워질 때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무료급식소 주소야. 내일 점심때 거기서 보면 되겠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구겨진 종이를 수십 번은 들여다봤을 겁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 도착하자 긴 줄이 보였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의외로 젊은 분들도 보였습니다. 순간 뒤돌아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 양반 아니요. 어제 만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먼저 급식표부터 받으셔야 해요. 할아버지를 따라 줄을 섰습니다. 급식표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들 급여를 결제해 주던 제가 이제는 무료 급식표를 받고 있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할아버지가 안내해 주신 곳에는 이미 서너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 개인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으신 분.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다니까. 김 반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하시다가 몸이 아파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를 전혀 못 하셨다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떡갈비가 나왔어요. 봉사자분의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떡갈비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밥은 천천히 드세요. 여기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에 감동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선생,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식사 끝나고 저기 탑골공원에서 한판 두고 가요. 옆자리 최 선생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그렇게 점심을 해결하고 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또 다른 고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 아내에게는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라는 변명을 하며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손잡고 걸어가는 노부부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와 손잡고 걸었던 게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박 선생,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최 선생님이 바둑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둑돌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제 인생도 이와 같은 걸까요? 지금은 막막하기만 하지만 어딘가에 새로운 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세요. 네, 아들입니다. 옆자리에서 통화하시는 김 반장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과 통화하실 때면 항상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십니다. 아니야, 아빠는 잘 지내. 그래, 너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으시고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김 반장님은 자식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아직 당당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는 말씀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문득 저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겠죠.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어깨가 처진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박 선생, 이거 드세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할아버지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셨습니다. 지난번 술자리 이후로 할아버지는 저를 각별히 챙겨주십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지. 그래도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희망을 잃으면 우리 자식들은 뭘 보고 힘을 내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뜨거운 것이 목을 메웁니다. 붕어빵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먹는 따뜻한 붕어빵.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려 합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갑 속만 원짜리 한 장을 아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아내의 날카로운 잔소리와 한숨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은 아들의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안 되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버지,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고 양복 상의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의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인데, 모두 제 잘못인데, 퇴직금으로 유학까지 보내놓고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라니. 그날 저는 무료급식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탑골공원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뺨을 때렸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김 반장님이 저를 발견하신 건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취업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잠시 후 김 반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매번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죠.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일까? 그런 생각에 몇 번이나 밤을 지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 선생. 우리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자식들은 뭘 보고 힘을 내겠습니까? 김 반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계속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던 모습. 그때마다 아빠가 있잖아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는 급식소 봉사자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평소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던 분인데 얼마 전부터 노인 일자리 상담을 시작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박 선생님께서 물류 쪽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마침 택배 분류 작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라. 제가 다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아들을 보며 이제는 제가 그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젊은 강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이 떨려서 태블릿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어려우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강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제 또래의 다른 교육생분들도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 보세요, 박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택배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재고관리 일지를 떠올렸거든요. 그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써가며 확인했는데 이제는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군요. 아, 이게 바로 제가 따라가지 못했던 세상이구나. 처음으로 제 한계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새로 배우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배운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들도 점점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아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주던 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써야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걸 배울 용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제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고, 저는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출근과 퇴근이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다는 걸요. 비록 교육생이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보낸 시간들, 새로 시작한 교육 과정, 그리고 제가 느낀 부끄러움과 두려움까지. 당신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요. 매일 돈 타령만 했던 내가 그저 답답해서. 아내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혼자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죠.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다음 주에 면접이 또 있어요.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우리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에 숨어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여보, 이따가 퇴근하고 탑골공원에 같이 갈래요?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제가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거든요. 출근길 무료급식소 앞을 지나치다 김 반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박 선생, 오늘은 왜 이리 화나시나? 네,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채용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될까요? 박 선생,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하시죠. 우리가 쌓아온 경험도 값진 자산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리는 손으로 매지 않아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마침내 취업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초조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 부자가 함께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일 거예요.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제 친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내의 손을 잡고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도 이제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서요. 택배 분류 작업.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일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가진 물류 경험과 새로 배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희망퇴직을 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은퇴도 완벽한 시작도 없다는 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와 새로움을 향한 작은 발걸음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출근길을 서두를 시간이네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도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